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강동우입니다. 원장님 씹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보통 자각 증상이 씹을 때 있는 경우가 환자분들이 이제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실 그런 것들이 정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거나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치과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왜 아픈지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이를 씹을 때 아픈 이유가 충치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잇몸 질환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뿌리 쪽에 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 외에 이제 뭐 환자분들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치아에 금이 간 경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치아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뭐 단단한 걸 씹는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제 뭔가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거나 하신 분들은 치아에 계속 이제 미세한 파절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미세 파절들이 계속 치아의 뿌리 쪽으로 진행되면서 신경에 가까워지면 이제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다른 이유들을 다 떠나서 이 치아의 크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크랙이라는 거는 우리가 엑스레이 검진을 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이제 임상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크랙이 원인이 돼서 통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세요. 왜냐면 이 증상이 눈에 딱 띄게 뭔가 엑스레이에 나타나거나 또 본인이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보일 수 있는 부위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치아의 변화가 보이거나 까만 충치가 보인다든지 뭐 잇몸에 피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크랙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아플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문진을 통해서 이 진단을 확정 짓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아픈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이번이 처음 아픈 거고 아픈 지는 한 3, 4일, 일주일이 채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바로 크랙이라는 걸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크랙이라는 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치아에 금이 가서 이게 신경적으로 가까워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그 정도랑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질환인데요. 이제 이 빈도라는 측면에서 일주일밖에 안 됐고 내가 심하게 아프지는 않는데 안 아플 때도 있다 없다를 알기에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문진을 통해서 이게 크랙이니 치료합시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크랙이라는 게 진단될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다 다른데 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고요. 이때 이제 통증의 정도를 잘 살피게 되는데 뭐 질긴 거 먹을 때만 좀 아프고 그냥 일반적인 식사에는 괜찮아요 정도의 통증,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빈도도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아까 말씀드린 3달에서 6달 정도 계속 팔로우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는데 정도도 심해지고 그리고 빈도도 점점 늘어서 내가 먹을 때마다 아프다, 그러니까 질긴 거 씹으면 무조건 아프고 그게 어떤 특정 치아라는 게 내가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크랙이라는 걸 진단하고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크랙이라는 거를 치료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가 뼈는 부러지면 다시 붙잖아요. 근데 크랙이라는 건 치아가 균열되고 깨져 나가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깥쪽 치아 표면에 있는 크랙들은 제거하고 떼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지만 이 크랙이 치아의 뿌리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치료라기보다는 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쪽으로 우리가 치료를 접근하게 되는데요. 먼저 신경치료라는 걸 합니다. 신경치료를 하는 이유는 씹을 때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이기 때문인데요. 이 신경을 제거함으로써 이 통증을 없앨 수 있고요. 그리고 신경치료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이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크라운 치료를 함으로써 이 씹는 힘에 의해서 치아가 점점점 더 균열이 진행되고 크랙이 점점 뿌리 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크랙의 경우 이렇게 치료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씹는 힘이라는 게 사실 계속 치아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를 하더라도 크랙이 계속 뿌리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될 거다라고 사실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한테 이 치아의 수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팔로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환자분들이 정확한 사용 기한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비용이 드는 치료다 보니 내가 이거를 만약에 3년도 못 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준다면 차라리 빼겠다. 물론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최대한 치아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용이 또 들게 된다면 그냥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쓸 테니 일단 치료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그냥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비용이 드는데 얼마 못 쓰다가 결국 뺄 거면 왜 치료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치료하는데 많은 이제 애로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환자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이거는 이제 왜 의사가 알아서 해야지 저희 보고 결정하라고 하나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대충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크랙이라는 게 엑스레이로도 판별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임상 증상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문진을 통해서 그냥 증상으로가 이 정도겠구나 라고 아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환자와 의사가 대화를 잘 해서 치료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크랙이 우리가 이를 씹을 때 아프게 된 이제 원인 중에 하나고, 이 원인이 생각보다 발견이 어렵고 환자들이 느끼기에도 조금 이해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씹을 때의 통증의 원인 중에 크랙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말씀드립니다.